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스텔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고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정현입니다. 또 지난주에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보고 앞으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3만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고 환호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또 간밤에 비트코인이 2만 6천 달러 선으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시세적인 흐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는 또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또 뉴스를 전해주신다라고 해서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 관련돼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앞으로 안 좋은 이제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알겠지만은 그동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자국의 돈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미국 달러 뭐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97%가 거의 하락했기 때문에 뭐 100만 원 갖고 있으면 3만 원 남는 그런 이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이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인들은 이제 자국 이제 화폐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달러로 바꿨겠죠. 근데 또 이제 그거마저도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제재를 해갖고 한 달에 200달러 이상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었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국 이제 화폐를 계속해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결제나 아니면 그런 이제 카드 뭐 결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었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또 확장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에 뭐 이제 그 뭐랄까 이번에 차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이 이제 암호화폐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차단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막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IMF의 이제 금융 이제 지원을 아르헨티나가 받는데 국제 금융을 해주는 그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해라라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었는데 그걸 또 보면 또 IMF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었고 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규제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채굴자를 규제해야 된다고 SEC 동원해서 계속해서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과 맥락을 이제 연결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라 간의 어떤 결제를 통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한 생태계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좋은 또 예시기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규제해서 전체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큰 리스크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르헨티나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긴 했었는데 좀 심각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또 미국 정부에 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었다라고는 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터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었고 또 그러한 양상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좀 훈풍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억제됐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한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말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 나라들은 또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는 나라들은 이런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하나 이제 본보기가 그쵸, 되고, 본보기가 된 예,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 이제 방안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좋지 않은 그쵸, 그런 위험한 네. 그런 이제 하나의 크립토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다른 나라들 또 암호화폐를 통화로 선택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또 규제들이 들어올지에 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봐서 이 대량 청산이 가짜 뉴스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대표님? 예, 그 지난주에 또 이것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뭐 오늘 또 계속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대량으로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크립토컨트 IT 테크님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회일 차트라는 계정에서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가 하나가 나왔었었고 그게 이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이제 매도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계정들이 그 뉴스를 퍼다 나르면서 시장에 어떤 공포감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 가장 큰 롱 포지션이 단기간에 청산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겼습니다. 1시간 동안에 36,000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횡보 구간에 반등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레버리지 거래할 때는 항상 이제 손절매를 정확히 이제 걸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이제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는 온체인상의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크립토컨트에 보면 이제 대시보드 중에 미국 정부 소유의 비트코인을 추적하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금 수량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는데 매도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포감을 또 이제 조성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에 쉽게 이제 이런 이제 시장들이 흔들릴 때 대중들이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제 견해들이나 아니면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실제로 어떤 이제 소식이 들렸을 때는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관련된 부분들은 노란 톡봉에 한번 또 공유드리면서 앞으로의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갑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적으로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늘 드렸었는데 그 보유량들이 대량 매도됐다라는 가짜 소식들 때문에 또 대량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러한 또 악재성 뉴스에 또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갑 분석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또 하실 수 있다면 그 분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소식들의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가짜 뉴스, 미국 정부에 관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한 가짜 뉴스들은 좀 빈번하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처음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워낙 그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크기 때문에 맞아, 미 많더라고요. 정부의 네. 그 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되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 최근에도 이제 3월 초에 이제 그 비트코인 일부를 이제 매도를 했었을 때 네. 그때 생각보다 충격이 컸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뭐 시그널 증폭 같이 작은 양이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이제 청산 폭포수와 같이 예, 흘러내리면서 큰 이제 매도세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곤두세우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도 많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중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해서는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CBD 지표도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그 CBD 지표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매집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라고래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끌어올렸던 견인했던 그런 매집의 모습들이 그 이후에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 지표를 통해서 고래들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제 털어내고 있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말에는 살짝 보라고래가 들어올렸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매수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시장을 지금 당분간은 어떤 이제 매도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저희 회사 이제 내부 AI 차트에서는 지난주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계속 그 매도 신호를 유지하다가 최근 주말 사이에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서 살짝 이제 올라가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타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 시그널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CBD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보라고래 횡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CBD 지표상의 매수 시그널은 좀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대표님께서 또 직접 개발하신 AI가 주는 시그널에서는 주말 사이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시장에 관한 방향성들을 확인해 보실 때 또 AI의 시그널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또 이렇게 방송 말미에만 잠깐 띄워드리는 QR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들 좀 시그널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또 AI 오토봇으로 직접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수익률들의 변동이 있었을까요, 대표님? 예, 그 이제 또 그것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이제 수익률은 5월 달 들어와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4월 달에는 매우 좋았었는데요. 이제 5월 달에는 안정형 이제 공격형 이제 스마트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정형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이제 너무 수익률 솔직하신 거 때문에 아닌가요? 네,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는 것을 다 깎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저희 이제 5월 달 한 달, 최근 한 달간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이제 수익률은 진입가 대비해서는 300% 이상 이제 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이제 5월 들어와서 이제 횡보하는 수익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내용들 잠깐 살펴보시면 안정형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깨졌습니다. 최근에 그래갖고 안정형은 지금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들이 다시 이제 소환돼서 이제 다시 재구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격형은 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은 그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형은 역시 이제 스마트하게 항상 매매하지 않고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만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승률이 높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형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고요. 그때 스마트형은 딱 들어가서 수익을 정확하게 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수익 손실이 아닌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어떤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더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이제 좀 사용해 보시면서 또 이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수익률들을 정말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세 가지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 수익률 자체는 그래도 늘 승률 좋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전문가님이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좀 적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렇게 자세한 네, 얘기들이 힘들고 간략하게. 안정형 그리고 이제 안정형은 추세를 기반으로 해갖고 횟수는 작지만은 최대한 승률이 높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근데 현재 어떤 시장의 레짐이 좀 바뀌어가면서 안정형이 좀 깨져서 전체적인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공격형은 짧은 이제 추세 이탈이나 뭐 어떤 이제 역추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승률이 매우 높게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스마트형은 평균 회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의 어떤 흐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그 스펙트럼을 벗어났을 때 진입해서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이제 청산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산운용 관련돼서 쓰는 로직인데 이 부분들을 암호화폐에 적용해서 매우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략들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들어봤고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그널 매매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 시장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속보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가 오게 된다면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골드 그리고 국채 금리와 함께 세 번째로 선택한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합니다. 달러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자산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의 시기를 또 이겨내고 난다면 여러분들도 또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열심히 한번 시장을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